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 수학 가형의 김창재입니다. 자, 갑자기 늘어난 시험 시간 때문에 조금 많이 긴장되고 걱정되시는 수험생들 많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수험생도 많을 거라 봅니다. 이 모든 수험생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하면 좋을까요? 자, 수학 가형은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첫 번째로서 미적분 2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미적분 2 출제 경향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상기시켜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는 정리한 게 있다면 그걸 보시고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도 간간히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특별히 방정식과 부등식, 간단한 문항으로서 방정식 문제가 참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자연대수 2라 불리는 이 무리수, 자연대수 2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 있습니다. 이 극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면서 다양하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 표현했는데 사실은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인데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삼각함수의 극한과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였다면 삼각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덧셈 정리 자주 묻습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그래프가 그려진 내용까지 참 다양하게 묻습니다. 이 덧셈 정리가 직선과 연결되어서 직선이 2개가 나와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즉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로 구하는 내용을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방정식, 부등식 부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별표 2개인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단원이란 뜻인데 특별히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도형의 활용이 있어요. 이따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이 도형의 활용 문제는 매번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문항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살펴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손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고 그 과정이 맞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나올 별표 2개짜리 부분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에요. 미분으로 가면 참 다양한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항도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의 미분, 접선의 방정식, 증가함, 극값,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별표 2개 돼 있죠. 정말 많이 출제됐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부등식, 이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다양한 함수의 미분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항들 실수 없이 정확히 알아낼 수 있고 답을 알아낼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역함수의 미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 보면 부분적분, 치환적분에 대한 문항, 그리고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 관련,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다시 미분하기도 하고 정적분을 나타내서 표현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그리고 중요하고 고난이도 문항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 조건으로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 계산하는 문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면 넓이 부분으로도 이어지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적분 2 과목은요, 3과목 중에서 문항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하 벡터와 확률과 통계는 각각 9문제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미적분 2는 가장 많은 문항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적분 2는요, 특징이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역함수 미분 매번 등장했죠. 부분적분, 치환적분 항상 나오는 문항이고요.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 매번 등장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유형의 학습을 미리미리 많이 연습해 두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보았던 문항은 똑같은 문항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변형되겠죠. 그러면 변형된 문제는 누구나 다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이미 봤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눈에 익도록 그만큼 많이 풀어보았을 때는 낯설지 않습니다. 쉽게 다가고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떤 문제들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9월 대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이에요.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인데요. 쭉 이어졌습니다. 문제도 길고요. 도형도 크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여기 각이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새로운 조그마한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세타, 여러분 보다시피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반지름인데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극한이에요.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항들을 많이 풀어본 수험생들이라면 문항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 문항들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으냐면, 이런 그림들, 그래프들 한번 여러 문제를 풀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일명 그냥 다각형보다는 압도적으로 원 또는 반원이 많습니다. 원 또는 반원부터 시작하는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의 활용 문제죠.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사항, 어떤 사항이요?
몇 번 선생님이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는 했는데요. 원이 잘 그려져 있죠? 원의 중심이고요. 원 밖의 임의의 한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죠? 여기서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점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 직각,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 직각이고요. 반지름이고요. 이 길이는 당연히 같지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었을 때 각이 2등분되고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그리고요.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이었을 때 다시 여기에 직교하고 물론 이 각과 이 각 당연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은요. 이 각을 x라 표현한다면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짐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요. 반원이 등장했다면 보통 이 지름의 양 끝에 중점인지 이 밑에 있는 원까지 합쳤을 때 원의 중심이 될 텐데 이 중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심을 설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중점을 원의 중심이라 하자. 반원의 중심이라 하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런 모양인데요. 아무런 표현이 없더라도 여긴 당연히 직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세타라 한다면 중심이 있어서 이 점까지 쭉 이으면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타입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2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여기 현이죠.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아집니다. 하나 더요. 이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여기 원의 중심이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져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를 여기 만약에 O에서 원점 평면에서 평면 좌표, 즉 좌표 평면에 놓는다면 이걸 X축이라 놓았을 때 Y축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세타고 이 점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R,0 이 점은 마이너스 R,0이라 한다면 이 점을 예를 들어서 P점이라 한다면 P점의 좌표는요. 2세타니까 그래요. R 코사인 2세타 R 사인 2세타와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참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요. 분명히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제 이런 문항이 있어요. 미분과 적분이 따로 단독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분과 적분을 같이 응용하는 문제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x에 관한 함수고 여긴 정적분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 보면 p적분 함수가 사인 t제곱 dt 0부터 x까지 그래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예요. 누가? fx가.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쭉 이어지면 이 내용 하나하나 과정도 풀지만 이 부분 첫 문제 풀이의 스타트가 처음이
이 함수의 x에 얼마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였을 때 이 부분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과연 정확하게 미분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관련된 문항, 기출문항 그리고 연계교재 문항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비슷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우리 올해 9월 모의평가 문항입니다. 수열이 막 나오고요. 함수가 나오고 갑자기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알파부터 t까지 정적분했을 때 누구를요? fx를 정적분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고 합니다. 만족시키는 t의 값의 개수가 103개입니다. 이 값을 구하세요. 문제를 천천히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도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이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가로도 풀 수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을 넓이에 대한 개념으로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알파부터 t까지 fx, dx 피적분 함수가 fx지만 변수 이 t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t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라지 ft라 놓고 (0)이라 하면 라지 f 프라임 t가 얼마가 된다고요? 그래요. f의 t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접근한다면 조금 더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고요. 어느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네, 방정식으로 봐도 돼요. y는 ft의 그래프와 y는 0. 그래요. 여기를 t축이라 부르고 여기를 y축이라 불렀을 때 y는 ft라는 함수가 y는 라지 ft라는 함수가 이 t축과 몇 번 만나겠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꼭 짚어보고 가야 하는 문제 2번, 3번, 4번이 어렵기도 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 그걸 또 미분하는 과정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가 우리 얼마 전에 풀었죠. 그 다음에 또 출제된 내용이 있어요. 아마 다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fx랑 gx가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gx,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무엇을 구하랍니까? 0부터 a까지 fx, dx 더하기 a부터 8까지 gx, dx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죠? 0 이상 8 이하인 a에 대하여 그러면 이 a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0부터 a까지 fx, dx 더하기 a부터 8까지 gx, dx는 결국 a에 관한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도 a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이 a에 관한 함수의 최소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계산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이 함수가 이 부분이 a에 관한 함수라면 이 부분을 ha라 놓고 전개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h'a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fa-ga로도 이렇게 a에 관해서 어떻게 미분을 통해서 이 내용이 금방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보단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가? 단원별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미분, 정의 많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 그래프, 극한, 미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극대, 극소, 최대,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다양한 함수의 적분, 정적분, 그리고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 여러 조건이 있는 함수의 정적분, 넓이, 부피 등 이런 단원별 주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항의 연습은 필수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항들에 대한 연습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역함수 미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간단한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콕콕 집어서 잘 골라낼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특징이 미적분 2에서 이 20번, 21번, 30번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문항이 있어요. 본인이 상위권이라면 도전해서 풀고 맞추시면 되는데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아직 올라서는 단계라면 이 문제들, 고난이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풀어서 다 맞추고 시간을 조금씩 더 확보한 다음에 도전하도록 하세요. 주로 이 문항들은요, 미분 가능성, 그리고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 다양한 활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적분 2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다면 많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더 주어졌어요. 힘들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여러 수험생들에게 박수와 용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 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고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께 힘찬 박수와 함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수능의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